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다고. 몇 년 전 미국의 군사 전문 기자 마이클 로렌스는 한국의 방산 기술과 군사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등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분석해온 베테랑 기자였고 수많은 무기 전시회와 군사 훈련을 취재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한국? 물론 기술력은 뛰어나겠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그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대체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며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점, 그리고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강하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한국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강한 나라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한국 사회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 매체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과 군사력, 그리고 그로 인해 구축된 치안과 사회적 안전성을 집중 취재하라는 미션을 부여받았다. 마이클은 솔직히 큰 기대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마이클은 예상과 다른 광경에 놀랐다. 공항 내부는 최신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출입국 심사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긴 대기 줄조차 없었다. 그는 빠르게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섰다. 그런데 그가 가장 놀란 것은 공항 내부뿐만이 아니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던 중 창밖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다.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도시였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쓰레기가 보이기 마련인데 한국의 거리는 정돈되어 있었고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밤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닌다고.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밤에 홀로 걷는 것이 위험할 때가 많았다. 심지어 관광객들은 특정 구역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마이클이 위험하다고 느낄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숙소에 도착한 후에도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이 상황이 신기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 나라 뭔가 다르다. 너무 안전하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을 취재하기 전 서울의 보안 시스템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는 과거 여러 나라를 취재하며 그 나라의 치안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 시내 곳곳을 걸으며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CCTV가 이렇게 많다고?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공공장소에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 서울 곳곳에는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경찰의 치안 유지 시스템도 세계적 수준이었다. 그는 취재 도중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주요 도심지뿐만 아니라 골목길에도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덕분에 범죄율이 낮고 시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다. 그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조사할수록 왜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는지를 실감했다. 한국의 방산 기술과 군사력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첨단 보안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놀란 마이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위 산업과 군사력을 취재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만날 준비를 했다. 그는 다음 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고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보자.
그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기술을 보며 감탄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도착 첫날부터 한국의 치안 시스템과 질서 정연한 사회에 놀란 그는 이제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순간을 앞두고 있었다. 그가 경험할 한국의 진짜 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마이클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서 군 관계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며 그는 연신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 인터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는 한국이 자체적인 방위 산업을 갖추고 있긴 해도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과 비교하면 아직 한참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나자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국 미사일, 체계 같은 첨단 무기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죠. 마이클은 특히 K9 자주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미 유럽과 중동, 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이 무기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K9 자주포는 현재까지 10개국 이상에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호주 같은 주요 군사 강국들도 K9를 선택했죠. 폴란드, 호주, 미국 무기를 놔두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그는 즉시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어서 FA-50 전투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FA-50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에서도 대량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최종 후보에 오를 만큼 성능이 입증된 기종이죠. 마이클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제 무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럼 한국군은 자체 개발한 무기를 많이 운용하고 있나요? 네, 현재 한국군은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국 미사일 체계, 그리고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까지 다양한 무기들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F-21이라는 첨단 전투기까지 개발 중이죠. KF-21, 마이클은 그 이름을 듣고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몇 년 전 그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취재하며 이 전투기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졌었다. KF-21은 현재 시제기가 제작되어 시험 비행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지에서 높은 수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국과 유럽 수준 아닌가? 마이클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며 직접 이 무기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러던 중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그에게 직접 무기들을 볼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내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 지넥스1,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주요 방산 기업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 들은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왜 그동안 미국에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을까? 미국에서도 한국의 경제력은 인정받고 있었지만 군사력이나 방산 기술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고 있었다. 그는 이번 기사를 통해 한국이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방문하기 위해 일찍 호텔을 나섰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는 또 한 번 한국의 인프라와 질서정연한 도시 환경에 감탄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도시에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여기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 하나죠.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최신 무기들이 전시된 공간으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레이저 무기 등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있었다. 이 무기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다연장 로켓보다 사거리가 길고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는 설명을 들으며 연신 감탄했다. 한국이 단순히 방산 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맞춰 미래 전장에 적합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다음으로 그는 KAI를 방문해 FA-50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의 시제기를 직접 볼 기회를 가졌다. 그곳에서 그는 KF-21을 처음으로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이 KF-21 시제기입니다. 현재 비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디자인도 세련됐군요. 그는 기체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며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느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방산 후발주자가 아니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을 직접 경험한 마이클은 이제 한국의 군사력을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의 독자들에게 한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다. 한국이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대한민국 육군의 훈련장. 그곳에서 마이클은 한국군이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를 운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이제 그는 한국의 진짜 힘을 확인할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대한민국 육군의 훈련장을 방문하기 위해 차에 올랐다. 지금까지 한국의 방산 기술과 무기들을 직접 보며 감탄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한국이 이렇게 첨단 무기를 많이 개발했다고 해도 실제 전장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까?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최신 무기들을 취재했지만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첨단 무기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이를 최적의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기대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훈련장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군이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를 실제로 운용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훈련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장갑차를 타고 이동했다. 곧 실사격 훈련이 시작됩니다. 멀리에서 거대한 K9 자주포가 포신을 움직이며 목표를 조준하고 있었다. 발사 준비 완료. 짧은 무전이 들린 후 거대한 굉음과 함께 K9 자주포가 불을 뿜었다. 마이클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데? K9 자주포는 빠르게 포격을 이어갔다. 한국군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K9 자주포는 분당 최대 6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슈트 앤드 스쿠트 전술을 활용해 적의 반격을 받기 전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를 지켜보며 감탄했다. 단순히 강력한 화력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가 특히 놀랐던 것은 한국군의 이동 속도였다. 포격을 마친 후 K9 자주포는 즉시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다. 자주포가 한 곳에 머무르면 적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한국군은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미군에서도 유사한 전술을 사용하지만 한국군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신속했다. 이건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 같은데? 훈련이 끝난 후
그는 한국군 장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군은 북한과의 대치를 오랜 기간 이어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투 훈련을 받는 군대 중 하나입니다. 모든 장비는 실전 배치를 전제로 설계되고 모든 훈련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하여 이루어집니다. 마이클은 이 말을 듣고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은 단순히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전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과 전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나라였다. 그는 다음으로 K2 흑표 전차의 기동 훈련을 지켜보았다. K2 전차 기동 준비 완료. K2 흑표 전차는 빠르게 움직이며 험지를 돌파했다. 미군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나 보였다. K2 전차는 능동 방어 시스템과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세계 최강 수준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다. 이건 그냥 강한 수준이 아니다. 한국군은 진짜 전쟁이 벌어져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군 특전사 부대의 전술 훈련을 지켜보았다. 한국 특전사는 미군 네이비실, 델타포스와 비교될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한국 특전사 대원들이 헬기에서 강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강대국이다. 훈련을 마친 후 그는 한국군과 방산 기술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국과 세계에 반드시 알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이클은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방산 기업을 방문하고 최첨단 무기들을 직접 살펴보며 한국군의 실전 훈련을 지켜본 후 그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이 나라의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가 직접 본 한국군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 그 무기를 최적화된 방식으로 운용하는 체계적인 군대였다. 특히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는 한국군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최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며 강력한 방위 산업과 실전적인 군대를 갖춘 독립적인 군사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 산업과 무기 수출 현황, KF-21 전투기,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천국 미사일 시스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이 무기들이 단순히 개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전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군의 훈련 장면을 상세히 묘사했다. K9 자주포의 포격이 시작되자 한국군은 재빠르게 다음 타겟을 조준하고 불과 몇 초 만에 다음 발사 준비를 마쳤다. 사격 후 즉각적인 위치 이동, 빠르고 정확한 명중률, 그리고 체계적인 전술 운용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처럼 보였다. 한국군이 실전적인 군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방위 산업이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 이제 방위 산업을 통해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닌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강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는 글을 쓰는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다.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단순히 방산 기술과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전하고 체계적이라는 점이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는 이 나라의 치안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체감했다. 밤늦게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경찰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철저한 치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도심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CCTV와 스마트 보안 시스템 덕분에 범죄율이 낮은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이를 기사에서 강조했다.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단순히 무기 개발 때문이 아니다. 철저한 치안 유지, 시민들의 높은 법 준수 의식, 그리고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이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제 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한국의 방산 기술과 군사력을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한국이 왜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도 설명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방어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히려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쓰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강대국이며 그 힘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글을 저장하고 기사 발행을 위해 편집부에 전송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기사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 군사방산 관련 매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한국 세계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다. 미국 기자가 본 한국군의 진짜 전력. 한국 방산 기술. 이제는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서다. 그는 SNS와 이메일을 통해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고. K9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미국도 한국과 방산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유럽과 중동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제 단순한 신흥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클은 자신의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고 나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한 첫 번째 외국 기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나라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기사를 쓰기로 결심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굿바이 코리아 언드시 UAGAIN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